최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소식입니다. 해병대가 작전을 수행할 때는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지난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될 당시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이 평가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하지 않은 건지, 그리고 다른 대대들은 모두 위험하다고 평가했던 만큼 임성근 당시 사단장도 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 아닌지 여러 의혹이 나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보병대대가 지난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되기 전에 작성한 위험성 평가 문서입니다. 지형과 날씨가 모두 위험하고 빠른 조류로 인원과 장비가 휩쓸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천이 탁해 잘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특수수색대대와 방공대도 빠른 유속에 휩쓸리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장비 지원을 맡은 공병대대는 집안 침하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최소 4개 대대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최상병이 소속된 포병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측은 사전 위험성 평가는 대대 중대별로 하는 것인데 왜 포병만 빠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대장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겐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은 곳에 있던 다른 대대들이 사전에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포병을 제외한 모든 대대가 같은 위험성을 경고했던 만큼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임 전 사단장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받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성 평가를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안전조치를 강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물에 들어가라라고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상 입수 지시를 해가지고 그 같은 익사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JTBC 유선입니다. JTBC는 왜 포병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또 그 과정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최초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는 진술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직후 작성한 변사사건 보고서입니다. 사고 엿새 뒤 포병 소속 한 중대장이 쓴 자필 진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사고 전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 책임자를 찾았다. 임무 브리핑을 하는데 3초 만에 말을 끊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고 했다.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중대장이 대대장과 주고받은 대화방에서도 사단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기분 나빠하면서 몇 중 되냐고 물었다. 병사들 하차시킨 뒤 현장을 확인하려는데 빨리 내려보내라고 했다. 임무를 나누려고 하니 답답해했다면서 대대장에게 속상하다고 말합니다. 중대장은 현장 지휘관들에게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수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언론이 많이 온 것을 신경 쓴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진술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이 재촉해 무리하게 작전 현장에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을 제2첩받아 수사한 경찰의 수사 결과 보고서엔 이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JTBC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진술서에선 해당 중대를 방문해 군용 트럭 화물칸에 탄 병사들이 뛰어내리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다. 군인다운 모습과 단정한 복장을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장이 진술한 브리핑을 끊고 빨리 들어가라고 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종다리는 물폭탄을 퍼붓고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여느 태풍과 달리 더위를 몰아내지는 못했는데 왜 그런지, 또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강나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소멸된 제9호 태풍 종다리는 한반도로 향하는 내내 약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심부 최대 풍속은 초속 19m로 태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인 초속 17m를 겨우 넘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고기압이 위쪽에 자리 잡아 애초 약하게 발달한 데다 그마저 빠르게 올라오면서 세력을 키울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빠르게 소멸됐지만 끌고 온 수증기는 남아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뜨거운 공기 덩어리다 보니 비가 와도 여전히 덥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이어졌고 낮에도 최고 체감 온도는 대부분 32도를 넘어섰습니다. 태풍 주변으로 찬 공기가 없던 환경도 더위를 키웠습니다. 인근에 찬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풍이 들어오면서 커피잔을 이렇게 스푼으로 휘젓듯이 위아래를 휘저어봤자 내려온 공기 자체가 찬 공기가 없는 거예요. 보통 9월에는 태풍이 생기면 힘이 약하더라도 주변 찬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지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곤 합니다. 종다리가 몰고 온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남동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몸집을 키웁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또 한 겹 한반도를 덮으면서 열대야와 폭염은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 이어 검찰도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 명품백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똑같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총장의 결단인데 먼저 박병현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이 꾸려지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인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최종 처분 전 마지막 변수는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입니다.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대표의 수심의 요청은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직접 수심의 소집을 요청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심의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검 내부에서도 소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면 이 총장은 그동안 법 앞에 특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제3의 장소 조사 논란 등 중앙지검 등과 갈등만 남긴 채 끝나게 됩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교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파트 학생들만 타는 통학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달라고 학부모들이 요구했는데 교장이 이걸 거절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한 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그런데 최근 등하교 방식을 놓고 학교가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전체 학생 800명 중 1.4k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학생 100명은 자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갖다 6개 건너야 되고 걸어서 30분짜리 거리에 학교를 갖다 갈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교내 차량 진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통학로 초입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승하차 정류소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에다 세울 건지 저쪽에다 세울 건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고민을 하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큰 길이라 아이들이 위험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물고 있다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교장을 직무유기와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런 주장, 나머지 학부모들은 억지라고 비판합니다. 굳이 지정된 승하차장을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덕 올라가기 싫다고 다른 700명의 등하교권을 위협하는.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교장을 고소한 학부모 측은 개학일인 다음 달 2일 등교 거부까지 예고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